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 3학년도 수능 완성 문학 흥부전 갑시다. 자, 흥부전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풀다 보면은 그야말로 유명한 작품들, 특히 소설 쪽에서 흥부전, 춘향전, 신청전 뭐 이런 애들을 출제를 하지. 그러면 이거 아는 거네? 그리고서 그냥 눈으로 여기 뭐 헤어지는 장면이구나 이러고서 안 된다고. 자, 출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랑 달라야 돼. 이 당연한 얘기지. 작년 기출하고 어머 문제가 똑같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흥부전, 춘향전 이미 기출된 문제가 10만 개가 넘어. 그러면은 이제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지. 완전히 뭐 구석진 곳에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있는 나무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걸 묻진 않는다고. 디테일인데 주제랑 연결되는 디테일. 특히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좀 잘 안 알려진 버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일단은 빠르게 읽는 건 맞아. 이미 알고 있는 전체의 내용은 다 아니까. 그러면서 출제 요소를 체크한다. 선생님 다음 장부터 이제 보면서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고전 소설, 뭐 현대 시, 뭐 기술 지문, 뭐 법 지문, 경제 지문 각각의 지문마다 그 체크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그 엄마 국어 지금 한 400개 정도 찍어놨는데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뭐 한 군데 다 모아놔자 그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지? 왜냐면 수능날 그게 기억이 나나? 몸으로 자꾸 이렇게 엄마 국어도 보고 실제 문제도 풀리면서 적용을 해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A4 용지 한 장에 딱 정리했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야. 한번 쭉 따라가면서 도대체 게다가 뭐 제일 잘 나오는 그 제비가 박씨 물어오고 흥부 박타는 장면. 제일 유명한 장면. 자, 제비 황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봅시다. 강남에서 나온 제비가 왔고 흥부가 반겨라 했고 큰 집도 많은데 이 거지 같은 집에 왔으니까 너 힘들지 않겠냐? 근데 제비가 듣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 제비 새끼들 봐봐. 뜻밖의 구렁이가 들어왔다. 요 황금색 비단 구렁이. 꼬마 애들 표정이 황당하지. 흉악한 저 짐승아.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지점. 제비 새끼가 은나라 황제를 낳았고 패공의 용천검이 붉은빛 솟아오를 때 풍사망의 구렁이냐 머리도 흉악하다. 고사를 활용하여 고사를 인용하여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거. 도대체 그거 이 중국 고사를 왜 얘기했냐? 여기서는 구렁이를 비판하려고 요런 애들을 실제 시험 볼 때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일치를 내는 거거든. 자, 이렇게 경계를 하다가 제비 새끼 하나가 떨어졌는데 불쌍하다 제비야. 그래서 실 있냐? 굶기를 부자 밥 먹자는데 이런 비싼 실이 어딨냐? 그래서 조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제비 다리를 싸고 간호를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자, 출제 포인트들. 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부터 합시다. 고전소설 아까 출제 포인트 기억나지? 현소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전소설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라고 본문에 나오면 표시하는 거를 자꾸 습관을 들이라고.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나오면 물어봐.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꿈 얘기. 이게 꿈 속이었냐, 꿈 바깥이었냐. 여기서도 역시 in and out. 이게 이제 쓰이는 거지. 독서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천상계, 지상계, 뭐 꿈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뭐 꿈속이 아닐 경우도 이제 그냥 실제 천상계, 지상계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 적어놨는데 실제 고전 소설에서도 얘네들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야. 특히 얘는 드물어. 자, 드물단 얘기는 본문에 나왔을 때 어지간하면 선지에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서술자 개입하고 편집자적 논평 뭐 구분하는데 우리 수능은 이렇게 출제하면은 오답10이 걸려. 큰일 나.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 더 큰 거.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데 감정까지. 저 제비가 뭐 흥부집에 들어오니 어찌 은혜롭지 아니하랴.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 하여튼 수능은 둘 중에 하나의 용어로만 물어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읽으면서 표신해야 돼. 아, 서술자 개입있네. 뭐 이렇게. 자, 전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비 황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 요게 이제 전기성에 해당하는 거고. 현소에서는 거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묶었다는 얘기는 묻겠다 그 얘기. 아까 얘기했던 고사를 인용하여 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일치 여부가 맞는지. 고소, 현소 둘 다 심리와 갈등. 이번 2, 3학년도 6월 평가원을 보면은 고전소설 소현성록인데 이게 시험 문제 답이지. 1번 문제는 갈등인데 조금 특이하게 그 나쁜 년하고 여러 명의 뭐 다면적 갈등 이렇게 출제한 거고 또 하나는 심리 이 여자가 뭐 부끄러워했는지 안 부끄러워했는지 그냥 현소든 고소든 얘네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거를 뭐 시험 볼 때 옆에다가 써놓고 읽으면서 찾고 이럴 수는 없어. 그냥 그 기출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거 풀면서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해할 때 내가 시험 요소들 그러니까 기출 가지고 왜 하면 좋은 거냐면은 여러분이 표시한 이런 애들이 선지에 있으면 아 내가 제대로 독해를 했군. 기껏 표시했는데 선지에 없거나 아니면은 뭐 엉뚱한 데다 표시했으면 그럼 이제 독해가 잘못된 거지. 그런 작업을 통해서 꾸준히 그 독해하고 그 출제자들이 답에서 요구하는 거를 매칭하는 게 그게 국어 공부라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 도대체 국어는 뭘 공부해요? 그냥 기출문제 쭉 풀면 되나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성적이 그대로인데 그냥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출제 요소들을 잘 모르고 그다음 출제 요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독해하고 문풀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어서 맨날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써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중요한 것들 작은 글씨 써 있으면 그냥 이런 거 한번 읽고 그다음 전체 줄거리 쳐다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실제 문제 풀 때는 또 돌아가서 자꾸 왔다 갔다 확인하고 이러니까 실력도 늘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제대로 된 엄마 국어 출제 포인트들을 자꾸 짚어가면서 그래서 흥부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유튜브잖아. 그러니까 흥부전 이거 아는 건데 그 패스 이러고서 이제 안 읽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손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너. 야, 흥부전 같은 뻔히 아는 작품이었는데 실제 내가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훈련해야 실제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겠군. 이게 우리 엄마 국어의 강점이지. 내용으로 갑시다. 자, 이제 제비가 왔어. 저 제비의 거동보소. 아하, 서술자 개입. 양광풍에
배군을 비웃으며 강남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이 생략이 많이 됐지. 관동별곡에도 똑같이 전라도 창평에 있다가 임금님이 불러갖고 한양에 가는데 그냥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옮겨가지. 마찬가지로 한양에서 저 금강산 갈 때도 띄엄띄엄띄엄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략하지. 요게 이제 고전의 특징. 자, 제비 황제한테 일러. 흥부가 여차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생략, 간략, 생략 이런 것들이 반복됐으니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지. 판소리의 구전적. 그러니까 소설이었으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지금 이 판소리는 뭐야? 공연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듣지. 이런 게 구전적 특징이다. 제비 황제 말하기를 은혜를 갚아라. 흑룡이 넘노는 듯, 우동나무에 넘노는 듯, 시냇가에 넘노는 듯. 자, 여기 써놨는데, 자, 비유라고 우리 수능에 출제가 되면 거의 90% 이상 직유법을 출제한다. 왜냐하면, 은유는 숨기는 거잖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답 시비가 걸려요. 근데 직유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양,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눈에 보이지. 게다가 그걸 어떻게 또 반복을 해줘.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출제가 가능한 거지. 수능 평가원은 반드시 명쾌한 근거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자, 흥부가 이제 받았어. 그 받은 거 가지고 부자가 됐고 놀부 이 나쁜 놈이 욕심을 부린다. 아까 흥부 집에는 지가 찾아왔는데 놀부는 계획적이야. 아예 제비 집을 만들어줘.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모습이지. 여러분도 아직 아마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일 테니까 살다 보면 이제 여러 유형 만날 텐데 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일단은 고마운 건 맞아. 고마운 건 맞는데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야 한다. 한 번 정도는. 더군다나 21세기에 지금 여기 지금 옛날 얘기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21세기 이 돈이 우선인 세상에서 뜬금없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푼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친절한 사람은 조심. 자, 그러다가 제비 집도 지어주고 알을 낳는데 알을 막 만져. 이러면 안 되지. 놀부의 조급한 성격. 그리고서는 심지어 발목을 부러뜨려. 그래놓고 아이 불쌍한 제비 새끼. 이런 게 위선적인 성격. 자, 그리고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내려갔고 또 제비 황제가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또 여차 아까랑 똑같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됐으니까 출제하겠지. 원수를 갚는 박보수표. 해군을 박차고 낮은 매를 넘고 깊은 바다 건너고 도랑을 건너고 놀부집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자 강남 갈 때는 아까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올 때는 생략과 반대되게 교사를 상당히 길게 했지. 그러면 반대되니까 또 출제하겠지. 놀부놈이 하는 말이 석숭을 살리고 예황제를 부러워할 이러면서 또 뭐야? 고사를 인용하여 놀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서 알바비를 알바 천국에다가 이제 한 통의 열량씩
열통이니까 백냥이지. 그래서 박을 탔는데 엉뚱한 애들이 나오더라. 근데 그거를 또 째보라고 그 일꾼의 탓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알바 같은 걸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알바 새끼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주인들하고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놀부하고 똑같은 놈이다. 조심. 자, 강남은 뭐 우화적인 공간. 쉽게 볼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6월달 시험에서 요 출제가 됐지. 우화적인 공간. 인간 세계는 삶이 변화되는 공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그 인물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그러나 뜻밖에도 놀부가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지. 그래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보통 이제 권선징악 소설 보면은 나쁜 놈이 그냥 벌 받고 끝나지. 근데 여기서는 흥부가 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다시 이제 용서를 하니까 놀부가 갑자기 착하게 바뀌지. 하여간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가족 뮤지컬로도 나오는 흥부놀부.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소설, 그것도 유명한 소설에서 뭘 끄집어내야 할지 여러분들은 잘 설명 들었고 다른 춘향이 신청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